안녕하세요. 요즘 입냄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의 한의사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얻은 정보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스크를 벗고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한 방울로 입냄새 고민을 해결한 사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박복순 어르신은 입을 열지 않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셨고 말 한마디 꺼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식사 후 손주들이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린다며 그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양치도 하루 4번씩 하셨고 가글도 해보셨고 민트 사탕도 써보셨지만 개선이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오랜 경험상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안에 세균이 활발해지고 침의 양은 줄어들며 위장은 약해지고 잇몸 건강도 나빠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혓바닥에 하얗게 끼는 것들도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박복순 어르신께 생강을 권했습니다. 흔하게 접하는 생강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생강 안에 있는 성분은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위장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하시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섞어 양치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박복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지만 2주 후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안기며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겨운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그 자신감은 일상을 바꿉니다. 이후로 저는 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왔습니다. 박복순 어르신의 변화는 그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입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세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냄새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흔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세월의 탓으로 돌리곤 하시지만 저는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냄새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식사 후 음식물의 일부는 치아 사이, 혀 위, 잇몸 틈새에 남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은 곧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은 이들을 분해하면서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상한 음식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침의 분비 감소입니다. 침은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침의 양이 줄어듭니다. 세균은 건조한 환경에서 더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헛구역질이나 트림과 함께 냄새가 퍼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잇몸의 염증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다면 잇몸에 이미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염증 부위는 세균의 온상이 되고 그로 인한 냄새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은 혀 표면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를 백태라고 부릅니다. 백태는 세균과 찌꺼기가 뭉쳐 생긴 것으로 여기서도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깁니다. 양치만으로 모든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생강이라는 재료를 통해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광명에 사는 백성열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입을 꽉 다문 채 시선을 피하셨고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쓰시는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진료를 마칠 무렵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마다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민트 사탕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백성열 어르신께 생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나 배탈에 쓰이는 생강이지만 입안 환경 개선에도 유용한 재료입니다. 생강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입안의 불쾌한 냄새 원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생긴 잇몸을 가라앉히고 소화기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작용도 함께 합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생강즙을 만들어 치약에 한 방울 섞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열하거나 끓이는 과정 없이 생강을 갈아즙을 내고 양치 직전에 치약에 소량 섞는 방식입니다. 백성열 어르신은 며칠간 매운맛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적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난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도 먼저 안기고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히 입냄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이 돌아왔다는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오랫동안 써온 천연 재료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양치에 이 한 방울만 더해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구강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은 음식물 찌꺼기뿐 아니라 입안의 수분 상태, 잇몸과 혀의 건강 상태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며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입안의 세균은 습기와 온기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의 양이 줄어들고 입안이 마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균이 더욱 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 혀 표면에 백태나 잇몸 속 깊이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더해지면 세균은 훨씬 강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세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균이 번식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입안의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는 힘이 강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함께 일어납니다. 세균이 줄어들면 잇몸에서 나는 냄새도 혀 위의 불쾌한 느낌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양치 후 입안이 금세 다시 텁텁해지는 이유도 세균 때문입니다. 생강을 매일의 습관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일시적인 청결감을 넘어서 입안 환경 자체가 변화됩니다. 잇몸이 단단해지고 혀의 백태가 줄며 침 분비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생강은 친숙한 재료입니다. 예전부터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끓여 마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익숙함 덕분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확연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양치할 때 생강을 더하는 습관만으로 입냄새와 잇몸 출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입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은 실제합니다. 생강은 그 세균과 가장 자연스럽게 싸우는 방법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양치를 열심히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하소연입니다. 하루 3번, 때로는 4번까지 칫솔질을 해도 입안이 텁텁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양치는 분명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칫솔만으로는 혀의 깊숙한 곳이나 잇몸 안쪽, 그리고 입안 점막에 숨어있는 세균까지 모두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치아 사이가 넓어지고 잇몸이 약해져 세균이 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자주 닦아도 세균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입안의 건조함입니다. 칫솔질을 자주 하면 오히려 침샘이 자극을 덜 받게 되고 침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내 세균은 더 빠르게 번식하고 그로 인해 입냄새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글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입안을 일시적으로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민트 사탕이나 구강 청결제도 냄새를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원인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양치에 작은 변화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생강즙을 한 방울 첨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의 세균까지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치를 하면서 생강의 항균 성분이 치아와 잇몸, 혀까지 닿게 되며 세균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생강은 불필요한 자극 없이 자연스럽고 온화하게 입안 환경을 조절해 줍니다. 양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생강을 더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개선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입냄새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잇몸과 혀의 건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생기고 혀 표면에 백태가 쌓이면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스로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꺼려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입안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혀의 백태를 줄이고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생강은 입안 점막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점막이 건강하면 세균의 침투가 어려워지고 잇몸 출혈이나 통증도 줄어듭니다. 저는 생강을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재료가 아니라 구강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약재로 생각합니다. 입안의 건강은 입냄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혀와 잇몸이 건강해야 냄새도 줄어들고 말할 때의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생강은 이러한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할 때 생강즙 한 방울을 치약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입안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았던 수원의 김재열 어르신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던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생강 양치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3주 후에는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졌고 냄새도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편하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의 일부입니다.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잇몸과 혀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며 생강은 그 습관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입냄새는 단지 입안의 문제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소화기관의 상태입니다. 특히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나는 냄새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으로 퍼지게 됩니다. 헛구역질이나 트림 후에 유난히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장의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화액 분비가 줄고 위벽이 얇아지며 위의 운동성이 둔해집니다. 특히 식후에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구강만 관리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강은 아주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덮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의 기능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소화를 돕고 장내 가스를 줄이며 음식물이 정체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위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사용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생강을 활용할 때 가장 권하는 방법은 아침 양치와 저녁 양치에 생강즙을 한 방울씩 첨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식후에 생강차를 미지근하게 마셔주거나 생강물로 가글을 하는 것도 위장과 입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과 구강이 동시에 정리되면서 입냄새의 순환고리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고양시에 사시는 정창우 어르신이 내원하셨습니다. 식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냄새가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심하게 마르고 가족들조차 말을 아끼게 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강 양치법에 더해 식후 생강차를 드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낸 물을 미지근하게 식힌 뒤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창우 어르신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며칠간 불편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식후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입냄새도 조금씩 옅어졌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끼던 불쾌감이 사라지자 기분까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다시 배웠을 때는 이제는 밥 먹고 나서도 말 걸기가 두렵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장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전신 건강의 중심입니다. 위장이 건강하면 입도 건강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생강은 그 위장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다스리는 힘을 가진 귀한 재료입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위장에 있다면 그 해답도 몸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강만 닦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부의 순환까지 함께 챙기시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입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묻곤 하십니다.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사용하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사용법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잘 익은 생강 한 뿌리. 둘째, 평소에 사용하시는 치약입니다. 생강은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손바닥만 한 크기 하나면 한 달 이상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단면이 노랗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 다음 강판이나 채칼로 생강을 갈아줍니다. 이때 생강즙이 충분히 나오도록 가능한 곱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짜거나 면포에 싸서 즙을 내도 괜찮습니다. 믹서기를 사용하실 경우 소량의 물을 넣고 갈아낸 뒤 채로 걸러내면 맑은 생강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강즙은 소량씩 작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하루 2번 양치할 때마다 치약 위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양치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매운 맛이나 쌉싸름한 향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너무 맵게 느껴질 경우에는 양을 줄이거나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조금 귀찮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한 달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침 양치 때 사용하면 하루 내내 입안이 개운하고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도구나 고가의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치약과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가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시거나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시지만 효과는 그보다 생강 한 방울이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익숙한 재료로 손쉽게 오래도록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이어집니다. 수원의 정재순 어르신은 치약에 생강즙을 넣는 습관을 3개월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한 냄새 아니냐고 농담도 했지만 입냄새가 사라진 뒤로는 오히려 방법을 물어보더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아들 며느리까지 함께 실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강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실천할수록 꾸준함도 오래가고 효과는 더 커집니다.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즙 한 방울, 그것이 달라진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손에 익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냄새 문제를 겪는 많은 분들이 생강 한 방울로 확실한 효과를 보셨지만 여기에 더해 다른 천연 재료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빠르고 깊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구강 환경이 민감하거나 잇몸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생강과 궁합이 좋은 재료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해드렸던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처 소독에 사용돼 왔을 만큼 살균력이 강합니다. 구강 내에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녹인 뒤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취침 전 30초 동안 가글하시면 됩니다. 너무 짜게 만들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연하게 만들어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입안을 정리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혀 표면의 백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녹차 고유의 은은한 향이 입안을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뜨거운 물에 우려낸 뒤 미지근하게 식혀 가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우리 민간요법에서 염증과 냄새 제거에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특히 잇몸이 헐거나 상처가 생긴 경우 쑥을 우린 물로 가글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른 쑥을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리고 식힌 뒤 하루에 한 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네 번째는 유자입니다. 유자에는 비타민 C와 함께 자연에서 얻은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입안의 불쾌한 냄새를 상큼하게 제거해 줍니다. 유자 껍질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인 뒤 식혀서 가글용으로 사용하거나 음료로 드셔도 좋습니다. 유자향이 기분을 밝게 만들어 주어 심리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유자와 비슷하지만 특유의 산 성분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입안의 세균 제거에 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물에 넣어 만든 레몬물로 가글하거나 마시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입냄새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방법보다 익숙한 천연 재료들이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인천에 사는 송영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생강 양치만 실천하셨지만 점차 소금물과 녹차 가글을 함께 하시며 구강 상태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중에는 생강과 소금물 위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쑥이나 유자차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매일이 새롭고 지루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고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익숙한 재료, 손쉬운 습관이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은 치료보다 피해 다니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말을 줄이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실천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꾸준한 습관 하나가 일상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호진 어르신은 반년 전 처음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중에도 가족들과 대화를 피하고 손주들이 다가오면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냄새가 나지는 않냐는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닫게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생강양치법과 함께 천연 가글 습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생강을 꼭 쓰겠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천천히 생활을 바꿔 나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양치할 때는 치약 위에 생강즙을 한 방울 떨어뜨려 닦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녹차로 입안을 헹구고 저녁에는 다시 생강 양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유자물이나 쑥 우린 물로 가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제품도 비싼 도구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고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스스로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눈빛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요즘은 할아버지 냄새 안 난다며 장난도 치고 꼭 껴안고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처방보다도 더 큰 위로와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르신은 그 습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달력에 체크해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생강과 천연 가글을 반복하셨고 어느 날부터는 부인께서도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챙기지 않아도 되고 시장에서 만난 이웃과도 편하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숨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벌리며 결국 마음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강 한 방울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김호진 어르신의 루틴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단 3번의 습관만 실천하면 됩니다. 생강 한 방울로 양치하고 소금물이나 녹차로 가글하는 일상.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몸에 익으면 번거롭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면 더 즐겁게 실천하게 됩니다. 입냄새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를 감추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입안을 살피고 바꾸는 첫걸음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번 한 방울의 생강이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익숙한 재료와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정보를 더 드릴게요.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의 진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